네, 산전진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주수 평가는 산모한테도 물론 중요하지만 태어난 신생아에 있어서 되게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몇 주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아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치료 결정 판단을 위해서 임신주수가 매우 중요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되겠지요. 이제 그런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조산인 경우에 임신 주수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이제 임신을 이제 분만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임신을 조금 더 유지시킬 것인가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임상적으로는 9 플러스 7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초음파로 아이의 크기를 재서 해부학적인 주수를 나누기도 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크라운 럼프랭스, 중기와 후기에는 BPD와 피머랭스가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자궁고를 따져서 자궁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임신 주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꼽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약 20주 이쪽 저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배꼽까지 올라오는 시기가. 물론 이제 배꼽의 위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꼽보다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꼽보다 올라오게 된다면 아이가 혹시라도 미리 조산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임신 초기 퍼스트 트리메스터 때는 크라운 럼프랭스라고 하는 머리 끝에서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임신 주수를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4주 정도 됐을 때는 약 9cm 정도가 되겠고요. 9mm니까 한 1cm 정도, 8주 정도가 된다면은 약 4.5cm, 약 12주 정도가 된다면 약 12cm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차는 있을 수가 있죠. 자, 세컨 트리메스터 때는 우리가 BPD라고 하는 머리의 가로 길이가 되겠죠. 머리 가로 길이 아니면은 장골의 뼈의 길이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임신 중기에는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후기로 갈수록 20일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BPD가 체크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머를 가지고 단독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산전진찰은 이제 여러 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목적 자체는 선천성 질환을 감별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커나가고 있는가와 관련한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중기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2주에 한 번, 마지막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로 진찰을 받게 되는데요. 맨 처음 임신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 초음파를 봅니다. 이때는 이제 아기 집이 자궁 안에 잘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엄마가 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중기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선천성 질환들에 대한 어떤 표지자 검사 좀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초음파와 대사질환, 그리고 빈혈 검사, 당뇨 검사 같은 어떤 혈액 검사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초음파 검사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태반이 전치 태반인지 아닌지, 양수의 양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더블 마커 검사는 보통 한 두세 달 정도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PAPPA라는 항목과 HCG라는 항목이 있고요. 트리플 마커는 HCG 에스트라디올, 그리고 알파 페토프로틴, 그리고 쿼드 마커는 거기에다가 이니빈 A라고 하는 마커까지 함께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다 선별 검사들이고요. 이러한 수치들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뭔가 이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떤 이상 소견이 발생한다면 이런 용무막 생검이라든지 양수천자를 통해서 정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태아 감시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정상적으로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피탈 무브먼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얼마나 움직이느냐, 그래서 1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논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컨트랙션 스트레스 테스트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바이오피지컬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BPP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논 스트레스 테스트가 2점, 피탈 무브먼트, 톤, 브레싱 무브먼트, 암니오틱 플루이드 볼륨, 이제 이걸 각각 2점씩 해서 총점이 10점인데 이 중에 몇 점 이상이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보기에도 그렇게 정확해 보이지는 않지요. 논 스트레스 테스트가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그리고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검사가 되겠는데 이 검사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궁 수축과 연관된 아이의 심박동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리액티브와 디셀러레이션이 있는데요. 리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최소 2번 이상의 심박동이 증가하는 경우를 리액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셀러레이션은 자궁 수축과 연관된 심박동의 감소입니다. 이 디셀러레이션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셀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자궁이 수축하게 되면 아이 머리가 꽉 조이게 되죠. 머리가 조이게 됐을 때 심장박동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early deceleration이냐, late deceleration이냐, variable deceleration이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된다. 즉 헤드 컴프레션에 의한 디셀러레이션은 early deceleration입니다. 즉 컨트랙션이 시작되면 바로 아이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컨트랙션 하자마자 심박동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early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헤드 컴프레션을 의미를 합니다. late deceleration은요. 네, late onset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랙션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심장 박동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유테로플라센탈 insufficiency를 의미를 합니다. 유테로플라센탈 insufficiency란 게 무슨 뜻일까요? 네, 태반에서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variable, 컨트랙션과 상관없이 variable deceleration을 보인다면 umbilical cord가 컴프레션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eceleration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non-stress 테스트예요. 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위험 산모 그리고 고위험 신생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원인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 산모 측의 고위험 신생아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에이지 40세 이상, 교과서적으로는 40세 이상인데 요새는 40세 이상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게 과연 위험한 요인이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험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16세 이하의 너무 어린 나이에 출산, 이런 것들이 위험한 출산이 될 수 있다. 퍼스널하게는 사회 경제적인 능력, 술, 담배, 어떤 외상, 그리고 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특히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같은 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질환들,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난산이나 임신, 중독증, 감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산모 측 원인이 되겠습니다. 태아 측 원인으로 고위험이다라고 한다면 다태아나 2명이나 3명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위험이 될 수가 있겠죠. 쌍둥이 자체가 정상적인 임신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IUGR이라고 하는 건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그러니까 태반 내에서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IUG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산이나 난산 같은 경우. 거대아는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과 연관돼서 태아가 너무 크게 성장을 한 경우에는 출산이 어렵겠죠. 그리고 선천성 질환 가지고 있는 경우, 조산 또는 유산을 초래한 경우에는 태아 측 원인의 고위험이 되겠고요. 태위는 아이가 뱃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거꾸로 있거나 가로로 있거나 하다면 출산이 쉽지가 않겠죠. 선진부가 머리가 아니라 다리냐 엉덩이냐에 따라서도 비정상적인 출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양수가 너무 과다해도 문제고요. 양수가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수가 파열이 된다면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양수가 너무 과다한 것은 선천성 기형이나 종양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산모 측 원인, 또 태아 측 원인, 그리고 출산과 관련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출산과 연관된 고위험이라고 한다면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조산이에요. 조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폐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호흡 부전이 올 수가 있다. 너무 오래도록 뱃속에 있다라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정일의 2주 후까지, 그렇다면 아이가 이제 너무 커지고요. 사산할 수도 있고요. 태변을 보게 돼서 태변을 흡인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크기 때문에 난산이 가능합니다. 태변 흡인 자체가 아주 위험한 고위험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호흡기 쪽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감염도 일으킬 수 있고 폐렴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출산 과정이 너무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신생아의 태어난 후 상황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조산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호흡곤란 증후군 RDS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낮은 아프가 점수는 아이가 이제 톤도 좋지가 않고 모터도 좋지가 않고 크라잉도 좋지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소생술이 필요하고 예후 측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생아 심폐소생술에서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변이나 오염된 양수는 감염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자, 아프가 점수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프가라고 하는 게 A, P, G, A, R이 각각의 약자입니다. Appearance, Pulse, Grimace, Activity, Respiration. 그래서 각각이 0점, 1점, 2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10점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5가지 항목이 10점 만점이고요. 1분, 5분, 10분 로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1분이 의미하는 바는 1분에서 낮으면 바로 CPR을 해라, 도움을 줘라. 5분이 낮으면 CPR을 계속해라. 만약에 10분인데도 아직도 낮은 점수다라면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다.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신생아의 순환과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대 결찰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